어제부터 우리가 말만 하면 현실이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빨리 될 줄은 그러네. 몰랐는데. 최은순도 나오고 네. 네이버도 넘어가고. 최은순 내보내서 미행 붙이자 그랬더니 진짜 최은순을 내보냈고요. 미행은 붙었을까요? 난 그게 사실 아니 제일 먼저. 14일에 나옵니다. 14일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그 나왔어. 미행을 붙일까? 그 사적으로라도 붙여야지. 여러분, 최은순 미행 붙이기 펀딩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래? 하루에 한 명 붙이는 데 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기름값 별도고. 최소한 100명은 따라붙을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조수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와. 요거 아주 로또입니다, 로또. 제 생각에 수천억에서 조 단위대의 고인물이 비자금이 묻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직 14일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최은순 미행 특공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수익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근데 라인은 이렇게 빨리 쉽게 진행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식간이다. 순식간에 사실상 네이버를 떨어내 버린 것 같고요. 더 충격적인 건 네이버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는 분위기입니다. 뉴스 먼저 정리할게요. 네, 일본 라인야후가 한국 네이버에 자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앞서 라인야후는 최고 상품 책임자 신중호 CPO를 사내 이사에서 배제했는데요. 그렇게 되니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네이버 등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는 거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게 그러니까 안 부당하다는 거지. 이건 부당하지 이거 안 않아요. 막는 이유가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네이버가 막는 거야? 원한 일이야. 일본의 기업을 넘기는 건 네이버가 원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아니, 왜 일본에서 라인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고, 지금 왜 이렇게 허무하게 뺏기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라인이 일본에 진출한 건 201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국내에서 카카오톡한테 완전히 치였기 때문에 라인은 더 이상 국내에서 아마 이제 못 살아 이게 그 폐기가 되는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본은 아직 이런 메신저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일본에서라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지금에 있는 그 상품 개발 이사가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간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일본이 아직 이게 저변 확대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일본 안에서 캐릭터 사업,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라 그러죠.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메신저, 이게 국내에서는 이모티콘이 장사가 잘 안 될 텐데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벌이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갖고 말하자면 천덕꾸러기 신세로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폭발적인 라인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와요. 그게 후쿠시마 지진입니다. 후쿠시마 지진이 터짐과 동시에 모든 종류의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도 아니고 전화도 안 되는데 그나마 라인은 MSN이기 때문에 이게 SNS이기 때문에 직접 통화가 끊겨도 서버에 저장돼 있던 거를 나중에 접속을 하게 되면 받아볼 수 있잖아요. 지연 메시지 기능이 가능하니까 그나마 재난 상황에서도 이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바로는 안 돼도 나중에라도 연결이 될 수 있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라인을 이용하는 일본 사람들이 확 늘어나면서 기존에 뭐 라인 이전에 일본에 SNS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효용성을 못 느끼다가 문자는 안 돼도 다른 데 건 안 돼도 라인은 된다라는 게 있어갖고 라인에 대한 가입자가 확 늘어난 거예요. 보면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이 94%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까 말한 이모티콘 사업이라든지 뭐 수익 사업들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고요. 또 이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특성상 라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가입자를 확 늘려낸 거죠. 근데 이게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큰 돈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 메신저가 큰 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핀테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융결제 시스템을 붙여야겠다라고 사업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네이버의 자본력이나 라인의 단독적인 사업 기획력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파트너로 손을 잡은 사람이 NTT 도모코, 즉 손정이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손정이가 그때 정말 절묘한 제안을 해요. 일단 기존에 있는 일본 라인을 없애고 폐업을 하고 일본 회사로 합자로 우리가 이걸 만들자. 대신 니네가 이거 만드는 거 우리가 쓰는 거니까 니네는 36%만 돈을 내고 나머지는 내가 돈을 낼게. 대신 지분 50대 50으로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대 50 지분을 갖고 라인이 모든 경영이나 개발이나 관리를 주도했지만 실질 안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그 지주회사의 규모를 따지게 되면 3개 회사가 있었어. 라인이 있었고 NTT 도모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주회사가 있었는데 요 3개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일본계인 거고 라인은 한국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분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라인이 지금에 있는 일본 야후 라인이 됐을 때, 요때부터 이미 지분은 50% 미만으로 까여져 있는 상태에서 합작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냅둔 거야, 쉽게 말해서. 한국이 이거를 갖다가 이용하고 응용할 수 있게끔 모든 거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이걸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라인의 규모를 키우면서 라인 안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데이터 관리부터 해서 각종 뭐 프로세스 문제라든지 오퍼레이팅은 전부 다 네이버의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서버를 놓고 이거를 관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신에 일본은 거기에 결제 기능을 비롯한 각종 기능을 붙여서 돈을 벌면서 요걸 꼬박꼬박 라인에 나눠줬고요. 일본이 갖고 있는 영업망을 통해 갖고 대만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다가 라인을 엄청나게 확산을 시킨 거죠. 즉 지금의 라인이 지금의 규모까지 커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사실 일본 NTT 등 손정이의 힘이 작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라인이 성숙기가 되면 완성기가 되면 요거는 일본 놈들이 따먹을 거다, 뺏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예견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첫 시작할 때부터 일본하고 손 잡을 때부터 그렇지. 예상을 하고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차하면은 지네 거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일본 애들은요, 라인이 지네들 건 줄 알아요. 이게 한국 메신저인 줄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조로 한 1, 2년 전부터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입니다라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독도누리탕처럼 라인은 일본 거라는 그 마케팅 운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걸 따갖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제는 라인과 대한민국, 그러니까 네이버가 헤어질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라인 안에는 수억 명의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 사람을 포함해서 수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가 있고 그 사용자 데이터와 관련된 서버가 한국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정보가 누출됐다고 하는데 뭐 몇십만 명 수준이니까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건데
이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들을 일본으로 뺏어와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 필요성이 뭐냐면 삼성과 네이버와 그리고 MS의 합작, 인텔의 합작인 거예요.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됐잖아. AI 시대가 돼서 챗 GPT가 나오고 여기에 관련된 운용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터미널, 그러니까 이용자들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 지금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고 이거를 MS가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고 MS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고 네이버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포털하고 라인에다가 이거를 응용을 한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올 9월 달부터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나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라인이 깔아놓은, 일본이 깔아놓은 그 수많은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 삼성이 개발한 칩과 네이버가 했던 네이버가 개발했던 그 망을 따라가지고 한국에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귀속돼 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번 안드로이드 쓰면 계속 쓰고 애플 쓰면 계속 쓰는 것처럼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걸 그대로 뺏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제동을 건 거예요. 이제 라인에 소속돼 있는,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모든 데이터와 이걸 응용하는 사업 권리는 일본 거다. 손정희 거다. 엔티티 도모코 거. 이렇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신속하게 싹 빨려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때가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일 때 이게 가능해요. 막말로.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에 나서갖고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 개발해갖고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난리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않냐라고 이거 외교 문제 삼아야 되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한 합의가 SK 측하고 끝난 것 같아요. 즉 어저께 날짜로 해갖고 한국인 의사가 없어지면서 라인의 모든 경영인들이 일본인 의사로 바뀌었잖아요. 이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인 거야. 지분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원래 한국 사람 의석 몫은 5명이면 1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엔 2명을 줬는데 지금 1명을 남겨놨고 이 사람이 라인 애초에 메신저 개발자인데 이 사람을 자름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 모든 관리 기술들은 일본이 독점하게 된 거고요. 한국에 와 있던 라인 서버도 조만간 일본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럼 일본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네이버는 모질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하지 않냐 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네이버의 입장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상업적인 문제다. 어차피 일본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지분을 넘기고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분을 넘기고 저쪽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는 게 사업적으로 유리하다라고 경영진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우리 데이터는 우리 거야라는 그 주장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거의 원유처럼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데이터 자체니까 사람들을 이용한 이 데이터가 AI 시대의 일종의 쌀이고 석유인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더 급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정보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못 뺏어가게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을 우리는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이 뭘 알겠습니까? 올라가면 다 뺏겼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시장, 뭐 4억에서 6억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정식 사용자들이. 이 시장, 그리고 특히 전 아시아에 특화돼 있어요. 이거는 중국의 위챗도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돼 있거든요.
사실상 아시아 최고의 메신저인 라인을 일본의 아가리에 쳐넣은 거고요. 그 안에서 네이버가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초창기에는 이제 100% 기술적인 면에서 일본이 독립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로든지 지분 배분으로든지 이익을 받아 먹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세곡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그 이익까지도 쉽게 말해서 뺏겠지. 현금 주고 지분 팔고 나와야 되는 그렇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네이버와 라인이 키워 올린 이 많은 데이터들, 이 엄청난 시장 점유율들이 다 뺏기는 고스란히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일본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긴장해야겠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일본과 합작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외국에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거예요. 특히 SK가 이런 모질이 짓을 잘해요. 지금 SK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 갖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미국한테 지금 찍혀 있거든요. 기술 유출시키고 있다. 또는 불법으로 물건 중국에 빼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SK는. 근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갑자기 중국도 무슨 환경 문제나 무슨 뭐 작업 환경 문제 해갖고 이거 행정 조치한다고 이거 건 다음에 야 니들한테 맡겨두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 경영권 내놓고 니들은 나가. 이런 사례들이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일본이 이렇게 대놓고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못하죠. 또 그렇게 될까봐 지금 미리 하는 측면도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요. 해야지.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짜증이 나는 게 그거예요.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 호구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데도 네이버 어떡해? 네이버 불쌍해서 어떻게 네이버를 도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윤석열한테 뭐 화날 뿐이지. 아니 기껏 편들어주더니 지금 이러고 팽당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전 주식 방송을 하니까 네이버 반토막 날 줄 알았어요. 이게 어제 시외 뉴스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폭락할 줄 알았어. 앞으로 네이버가 미래에 벌어들여야 될 최고의 수익 자원,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일본에 뺏긴 상황 아니에요. 주가가 반토막 나야 되거든? 주식가 가격이 올라. 유지가 돼.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니, 유지가 되고 있어. 외국인들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네이버 주식들을 막 사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새끼들이 라인 먹은 참에 네이버까지 잡아먹으려고 지금 덤벼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망했는데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이버 쪽으로. 이게요, 구한말이랑 똑같다라고 네이버에 있는, 일본 지사에 있는 분이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화제가 되기로 했는데, 이미 이러한 사안이 있을 것을 알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 본사나 네이버에서나 정부에서나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이 수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손실은 있을지 모르나 일본 네이버나 또는 한국의 라인 같은 한국의 네이버나 이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고 뭐가 있는? 다른 걸 뭘 받았겠지. 뭘 받아? 아니, 나라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지분 가격을 높게 쳐갖고 받기로 했다든지 돈을? 또는 수익 배분율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상향시켜줬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응분의, 그러니까 나는 손해 안 봐라고 하는 응분의 사전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할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내 집안에 들어와서 내 집안에 있는 밥솥을 꺼내서 들고 나가는데 갖고 가세요. 원래부터 나 내 거 아닌 걸로 생각했어. 이러고 꺼내주는 미친 기업이 어디가 있냐고. 여기 있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라니까. 아니, 그리고 정부도 뭐 맨날 일본이 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오히려 일본 홍보해주지.
후쿠시마 오염수도 일본 홍보해주잖아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반일 감정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도해달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거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일본 정부에 해달라고 부탁한 게 한국 정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오보를 낸 거예요. 일본 정부가 반일 감정을 걱정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언론 보도를 요청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외교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한테 지금 이걸로 해서 반일 감정 갖지 말라고 코멘트라도 한번 해주세요라고 역으로 청탁을 넣은 거고, 그 코멘트를 담당 국장이 성의 없이 대충 던지고 전화로 대충 던지고 특파원들한테 야, 이 내용 갖고 니네들 보도 한번 해, 잘해줄 테니까 해서 안 해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국내에서 또다시 연합뉴스 YTN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연합뉴스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뭔가 이제 뭐 국가적인 또는 반일 감정을 받아들일 부분이 아닙니다. 기업의 선택입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 정부가 대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이 정도 되면 대놓고 팔아먹은 거지 뭐야. 매국. 하여튼 저쪽 애들도 빠릅니다. 일본 애들도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독도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제7광구 문제라든지 그동안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을 윤석열이 아직까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니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뉴스였습니다.